15번에 충돌하는 순간 에어백이 작동하여 운전자와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충격을 줄이기 위한 예를 고르는 건데, 시간을 늘려서 충격을 줄이는 거죠. 번지 점프할 때 늘어나는 줄을 사용한다. 맞죠? A가 B에 힘을 작용하면 B도 A에게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그 작용 반작용에 관한 거지, 뭐 충격을 줄이기 위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은 뭐 맞는 이야기지만 충격을 줄이기 위한 건 아니고,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늘려서, 이게 힘이 일정할 때입니다. 충격량이 일정할 때가 아니라 이건 힘이 일정할 때야. 그럼 이거는 충격량은 커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는 이제 기억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1번 답이고요. 자, 같은 높이에서 유리컵을 두 개를 떨어뜨렸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힐 때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힘이 커요. 힘이. 그래서 깨지고, 방석에서는 시간이 길어요. 힘이 조금입니다. 안 깨집니다. 근데 그런다라고 해서 충격량이 콘크리트 바닥이 더 크다가 아니에요. 충격량은 같은 거예요. 충격량은. 왜냐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유리컵이 둘 다 이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력이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부딪히고 나서 정지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서 충격량은 같은 거예요. 근데 콘크리트 바닥은 평균 힘이 더 많이 받는 거고, 힘의 크기가 같은 게 아니죠. 방석은 평균 힘이 더 적게 받는 겁니다. 더 적게. 충돌하는 동안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유리컵이 받는 최대 힘의 크기가 작다 라는 이야기지. 충격량이 같은 상황에서, I가 일정한 상황에서 F 곱하기 T인데, 얘가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T가 늘어나면 F가 줄어들어서 시간이 길면은 힘을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기억 디귿 4번에 있네요. 4번. 17번에 이런 그 문장을 꼼꼼하게 읽는 거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시간에도 문장을 똑바로 읽거든요. 문장을 똑바로 읽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한 글자 때문에 다른다고 모르기 때문에. 충돌에 의해 자동차가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범퍼가 달려있는 놀이공원의 범퍼카를 나타낸 것이다. 범퍼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푹신푹신하거든요, 범퍼가. 그 다음에 충격량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충 읽으면 맞아 보이는데 충격량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충격력이야. 충격량은 똑같은 거예요. 충격량은. 범퍼는 두 범퍼가 충돌해서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범퍼는 충돌해서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충돌해서 뭐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충돌할 때 범퍼가 달린 애가 힘을 적게 받는 거는 아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죠. 시간을.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동일한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경우 아랫부분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하는 건데,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죠. 충격량. 같은 거고, 이건 일반적인 내용 써 있는 거구나. B가 길어요. 그럼 힘의 최대값은 A 경우가 더 크다. 자, 근데 아무튼 요거랑 관계 있는 거
야구공을 받을 때 글러브를 낀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다. 시간 길게 한 거죠. 낙법할 때 시간을 길게 한다. 맞죠?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포신의 길이는 시간을 늘리는 거는 맞긴 한데, 근데 이거는 힘이 일정할 때, 화약이 밀어주는 그 화약의 폭발에 의해서 밀어주는 힘이 일정할 때, 힘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힘이 일정이야. 그러면 충격량이 증가를 해요. 이거는 충격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 케이스랑 같은 건 아닙니다. 기억님 3번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신유형도 몇 문제 풀려 있나요? 3번까지 풀려 있나요? 그러면 4번부터 8번까지 해보겠습니다. 4번은 충격량 문제는 아니네요. 그래도 해보십시오. 4번부터 8번. 4번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4번 좀 같이 보시고. 자, 일단 문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20m인 곳에서 물체 A를 낙하시킨 순간부터 1초가 지났을 때 B를 높이 H에서 수평 방향으로 30m/s 속력으로 던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얘가 떨어지다가 1초 지났을 때 얘를 떨어뜨렸다 이런 소리죠. 그쵸? 근데 이 순간부터 1초 후에 A, B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도 H 높이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렸다라는 소리죠. 이게 1초 걸렸다는 1초. 그럼 얘도 여기서 자유낙하할 때 1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얘 1초 동안 낙하한 거리랑 다를까요? 둘 다 자유낙하인데? 둘 다 자유낙하고 둘 다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지는 건데 여기 높이도 1초 떨어지는 거예요. H 떨어지는 거예요. 1초 동안에. 그러니까 A가 자유낙하한 순간부터 1초가 지날 때까지 A의 이동거리 H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얘 자유낙하에서 1초 떨어질 때 H 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H만큼. 얘도 1초 떨어질 때 H 높이 떨어지는 거 맞아요. 똑같이. 그 다음에 B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이게 맞아요? 맞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 없잖아요. 그러니까 30m/s로 가는 거고. 근데 몇 초 떨어졌다고? 이거 몇 초 동안 가는 거죠? 30m/s로? 떨어지기까지 1초 걸리잖아요. 30m/s로 얘 몇 초 가는 거예요? 1초 날아가는 거잖아. 1초. 그럼 30m 날아가는 거지. x 30이죠. 35 아니고. 근데 h 더하기 x군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x는 30은 금방 구했는데 h가 문제네. h가. 그렇죠. 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중력가속도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초 낙하합니다. 1초. 그럼 속력이 얼마겠어요? 속력이 1초 후 속력 얼마겠어요? 중력가 속도가 10이라는 거는 1초에 10m/s씩 증가한다 이런 소리예요. 1초 동안 낙하하면은 속력 얼마겠어요? 몰라요? 10m/s죠. 10m/s. 응? 1초 후면은 10m/s 돼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 그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낙하한 거리를 구하려면 이 밑면의 넓이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이잖아. 그쵸? 5m 낙하는 거예요. 5m. 가속도가 10m/s 제곱으로 1초 낙하한다라고 해서 10m 낙하하는 게 아니에요. 10m 낙하하는 게 아니라 5m 낙하합니다. 몰라? 이거 몰라? 몰라요? 뭘 몰라요?
뭘 모르는지 알려주세요. 아, 가속도가 10m/s, 가속도는 쓰세요. 가속도는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야. 속도 변화량. 요렇게 써져 있는 말은 1초 동안 10m/s씩 증가한다라는 소리예요. 증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0초일 때는 몇 m/s예요? 0초일 때 가만히 놓는 거잖아요. 0초일 때 몇 m/s예요? 가만히 놔요. 여기 가만히 놔. 0초 처음 몇 m/s? 처음부터 10m/s 아니에요. 가만히 놓을 때 처음에 빵 m/s야. 처음에 빵 m/s예요. 0초일 때. 지금 봐봐. 요때 딱 요때. 네. 처음 시간이 지나서 속력이 증가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m/s예요? 처음에 0m/s라는 거 모르겠어요? 이게 출발 딱 요 시간 출발 그때는 0m/s예요. 그런데 1초 지났어요. 1초 지나면은 10m/s씩 증가하지. 엄청 간단한 엄청 나중 속도는 엄청 간단한 기울기가 10인 엄청 간단한 그런 1차 방정식이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하나도 어려운 거 없고요. 1초에 10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힘이 작용해서 그런 거야. 힘이 안 작용하면은 속도가 뭐 유지가 되거나 그냥 0m/s로 정지하고 있거나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얘가 그러니까 잡고 있다가 놓으면 중력 때문에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전거를 밀어줘 누구를. 처음은 0이야. 처음은 밀기 시작했어요. 처음 0이지. 근데 내가 밀어주면 자전거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지잖아요. 내가 힘을 작용하면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처음은 0이고 1초 지나면 10m/s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9.8인데 계산하기 쉬우라고 10으로 준 거예요. 비슷한 숫자로 가속도를. 그럼 2초 후면 얼마야? 2초 후면 얼마예요? 이 함수 알잖아. 2초 후면 얼마예요? 20m/s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3초 후면 얼마예요? 3초 후면 30m/s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10을 곱하냐?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1초 동안 낙하하면 나중에 속력이 10이 돼 있다고. 이게 나중 속력을 쓴 거야. 내가 나중의 속력이라고. 나중 속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한 거예요. 속력을 알고 싶으면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하시면 돼요. 가속도가 10이고 여기 시간이고. 이거 알아요? 이 그래프 알겠어요? 이 그래프 왜 그러는지 이러는지. 그 다음에 속력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넓이 구할 때 속력 곱하기 시간 하잖아. 중학교 때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라고 배웠잖아요. 밑면의 넓이는 거리야, 거리, 이동 거리. 근데 여기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 곱하기 1 하는 게 아니에요. 10 곱하기 1은 처음부터 10m/s로 가고 있는 애면 10 곱하기 1 하는 거야. 얘는 처음부터 1이 아니고 빵부터 시작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애들 되게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는 애들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등속도 운동이고 지금은 등 가속도 운동이야. 응? 그래서 자유낙하할 때 1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5m예요. 10m가 아니고. 5 곱하기 10, 1 곱하기 10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5m입니다. 5m. 합치면 35m죠. 또 모르는 거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좋네요. 이거 왜 30m인지 잘 몰라요, 이거? X 30m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얘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는 거예요. 30 곱하기 1을.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애는 처음부터 10이 아니야. 나중에 10 된 거야, 나중에 10. 처음에는 빵이었다가 나중에 10 된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는 1 곱하기 10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일반적인 식이 여기를 왜 내가 GT라고 쓰냐면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은 나중속도예요. 나중속도 높이. 여기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GT 곱하기 T 하니까 GT 제곱 되는 거예요. 그게 H가 되는 거고. 그래서 T랑 H와의 관계식은 T는 루트 H의 비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한 건데 다. 그러니까 높이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예요.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다음은 5번이고 그 다음에 5번에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 이거는 중력 때문에 이런 대류 현상도 있는 거고 중력 때문에 이게 그 조류들은 뼈가 이제 비어 있는 게 유리한 거고 중력 때문에 얘가 이제 허파가 짓눌리게 되는 거고 중력 때문에 인공위성이 도는 건데 이건 중력이 없는 거고 중력이 없는데 왜 동그랗냐 이거는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력이 없고 여기는 일단 물의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그랗게 되는 겁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 다음에 자, 멀리 날려 보내고 싶대. 방망이로 쳤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커야 돼. 얘가 맞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크다는 건 나중 속도가 빠르다는 거. 나중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 방망이로 치는 힘이 일정하다면 충돌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충격량이 늘어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늘어나서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방망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야구공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 맞아. 충격량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돼. 근데 그 방법이 힘 곱하기 시간 중에 뭐 세게 치거나 아니면 길게 치거나 팔로우스루를 해가지고 길게 치거나 철수 민수 얘기가 맞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7번에 질량이 같은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얘는 시간이 짧은 거고 딱딱한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A는 B는 시간이 긴 거고 푹신푹신한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거는 A고 A와 B 경우에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은데 왜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넓이가 뭐냐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넓이가 같으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은 겁니다. 충격량이 같은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더라도 운동량이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충격량은 최대값은 작다. 맞죠? 시간이 길면 힘, 충격력이죠. 힘의 최대값이 작다. 맞죠? 5번 답이고요. 8번에 스타이로폼 이런 걸 넣어서 충격 흡수제가 들어있는데 충격 흡수제는 모자가 받는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장치이다. 이거 맞게 하면 안 된다라는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충격량은 똑같아. 일정 한 값이고 충격 흡수제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게 맞아요. 장총의 총신이 긴 까닭을 설명하는 원리로 충격 흡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아니야. 이게 상황이 다른 거야. 장총이 긴 거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는 똑같은데 얘는 힘이 일정한 거야. 얘는 힘이 일정한 거야. 충격량이 증가를 하는 거고요. 얘는 충격량이 증가를 하는 거고요. 얘 충격 흡수하는 거는 충격량이 일정한 거야.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예요. 충격력을. 이거 헷갈리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틀린 거 자꾸 보시는 겁니다. 네. 네. 2번? 4번에 2번? 4번에 2번. 니은?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수평 방향으로. 없어요? 없어? 확실해요? 없는 거 확실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없어요. 없는 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얘가 날아가는 동안에 중력은 아래쪽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거야. 중력은. 근데 이 애들이 이게 왜 날아가냐 이러는 거지. 왜 날아가냐. 날렸으니까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날아가고 있는 도중에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날릴 때는 힘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내 손을 떠나면서 여기까지 힘을 받았는데 날아갈 때는 힘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받아요? 확실해? 안 받는 거야. 안 받는데 왜 날아가냐면 날아가고 있는 애니까 날아가는 거야. 관성 때문에. 토요일에도 이런 걸 계속 질문하는 친구 있어요, 계속. 근데 나야 맨날 가르치니까 쉬우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 같은데 잘 모르겠는가 봐. 계속 얘기해도 잘 모르겠는가 봐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질 때만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던지고 나서는 힘을 안 받아. 던지고 나서 힘을 안 받아. 내가 쫓아가면서 미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날아가냐? 이미 날아가고 있는 애니까 날아가는 거야. 관성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애를 날리려면 힘을 줘야 되는데 날아가고 있는 애는 힘 안 줘도 날아가는 거예요. 힘을 안 받는 거예요. 힘을. 수평 방향으로.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 때문에 중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연직 방향으로 중력을 받으니까 힘을 받으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고, 수평 방향으로 힘을 안 받기 때문에 원래 30m/s로 던지면 계속 30m/s로 날아가는 거예요. 30m/s. 모르겠어요?
알 것 같아요? 힘을 안 받는, 힘이 없어. 힘이 없잖아? 관성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관성을 한 2000년 동안 이해를 못해서 사람들이. 갈릴레이가 되니까 이제 관성을 아는 거야. 갈릴레이나 되니까 힘을 안 받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굴리면 정지하잖아요. 이렇게 정지하잖아요. 힘을 안 받아서 정지한 줄 아는데 굴러갈 때 마찰력이 작용한 겁니다. 힘을 받아서 정지한 거예요.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힘을 안 받으면은 운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 애는 힘을 안 받으면 정지하고 있지. 근데 운동하던 애가 멈추는 거는 힘을 안 줘서 멈춘 게 아니고 마찰력을 받아가지고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내가 주는 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뭐 마찰력이나 뭐 중력이나 이런 거 다 생각하는 거야. 여러 가지 힘을 다 생각하는 거야. 이 힘 안 받는 거예요. 힘 안 받으면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말이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된다. 힘을 안 받으니까. 왜 그러냐? 그거는 우주의 섭리야. 안 그런 게 없어요. 관성의 법칙을 작용 안 받는 애가 없어요. 그러면 난리나. 관성 법칙이 없잖아? 그러면은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냅뒀는데 여기 있지 않는 거야, 자기 법대로. 정지 상태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이유도 없어, 그런 거는 뭐 그런 경우가 없어요. 관성 법칙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던졌는데 안 날라가. 운동 상태가 그러니까 날아가던 애가 그냥 지멋대로 멈춰. 그런 경우 없어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직선 방향으로는, 근데 몇 초 동안 날아가냐? 1초 동안 날아갔대. 써있어. 1초 동안 낙하했다고. 1초 동안은 30m/s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거리는 사실 이거만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연직 방향은 따로 생각하는 건데, 지금 수평 방향만 이거나 같잖아. 얘나 같잖아요. 수평 방향 속력은 30m/s 했다가 날아간 시간만 곱하면 돼. 30m. 그런데 얘 O 구할 때 얘 O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얘는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한 거라고. 이렇게 1초 동안 10m/s가 되겠다. 그럼 여기 5m 낙하한 거야. 5m. 10m가 낙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고. 걔랑 힘을 받았으니까. 응? 힘을 받았으니까 다른 겁니다. 됐어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시험 때까지 계속 틀리시고 계속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프린트 준 거 이거 숙제로 내주려고 했는데 다음 단원 진도는 나가기 어렵네. 여기를 한번 풀어보시고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어려울 건데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기 또 질문 하시려면 또 하세요. 여기 잘 모르겠거나 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거나 또 하셔야 됩니다. 자, 요 프린트까지는 같이 풀고, 숙제는 그 내공의 힘에서 41에서 오늘 배운 거 42에서
47. 숙제로 좀 해주시고, 이거 숙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같은 스타일의 문제를 계속 풀어서 이제 익혀가는 건데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해 있을 수 있고, 이건 변하는 거잖아. 이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거든요. 이거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변하는 거잖아. 변하지 않아야 돼.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하고 있거나,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속력 일정하고 직선이면은 방향도 안 바뀌는 거예요. 방향도. 요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5번 고르셔야 되고, 관성. 자, 운동하는 물체를 정지시키는데 힘이 드는 것은 물체의 관성 때문이다.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운동하는데 이걸 멈추려면 힘을 작용해야지 멈추는 거예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큽니다. 관성이 클수록 운동 상태 변화시키기 더 어렵습니다. 속력이 빠를수록 관성은 커진다. 속력이랑 사실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질량이 클수록이네. 질량. 관성이 클수록 정지한 물체 더 움직이기 어렵다. 맞는데 뒤부터 맞게 해야 되네. 그러면은 속력이 빠르면 관성은 커진다. 속력이 커지면 관성은 빠른다. 커진다. A, B.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운동 관성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 사실은. 왜냐면 정지하고 있는 애도 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그런데 아무튼 운동 관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번 고를 수밖에 없네요. 우선은 2번 골라주시고 2번 할게요. 왜냐면 정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관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요 문장대로 하자면 속력이 빠르면 관성이 커지고 속력이 작으면 관성이 작다 뭐 이런 거잖아. 이거 그렇게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 관성이 커진다 이렇게 써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정지하고 있는 애도 관성 있는 거예요. 정지하고 있다라고 관성 없는 거 아니야. 관성 법칙과 관계되는 것. 이거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회전 운동하잖아요. 회전 등속 원 운동하잖아요. 이거는 힘이 작용한 겁니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작용 반작용. 이건 관성 법칙이 작용한 겁니다. 왜냐면 먼지가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이불에 있는 먼지가 가만히 있었는데 방망이로 때리면 먼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불이 없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이거 관성 법칙이 작용한 겁니다. 네, 지블리 5번. 자, 삽으로 흙을 떠서 버린다. 이거 운동 관성이긴 해. 이게 운동 관성. 삽으로 흙을 떠. 그러면은 삽이 가다가 삽은 멈췄는데 흙은 갑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삽질 안 해봐서 몰라요. 이렇게 가다가 삽은 멈추는데 흙은 가요. 운동 관성이 있어서. 이거는 정지 관성입니다. 정지 관성. 휴지 이렇게 탁 하면 끊어져요. 이거 정지 관성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있었던 동전이 떨어지는 거니까 정지 관성입니다. 정지에 있다가 출발하면 정지 관성입니다. 얘만 운동 관성이네. 1번 답이고요. 자, 이해해요 이거? 이런 문장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와 같이 물이 든 비커를 실은 수레가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운동하다가 만약에 점점 빨라지거나 이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되죠. 만약에 멈추면 이렇게 되는 거고, 왜냐면 가둬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 1번처럼 돼야 됩니다. 빨라지면은 얘네 원래 운동 속도보다 빨라지면은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얘는 빨라지니까 이 뒤쪽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1번 답이고, 비슷한 문제인데 가다가 지금 이쪽으로 쏠렸다 이거 이렇게. 왜냐면 이게 정지하고 있어서 그래. 근데 이거 여기서부터 봐야겠네. 이렇게 됐죠. 이거는 빨라지는 거야. 빨라지다가 속도가 일정하면은 이게 유지가 되다가 띡 쓰는 거야 이게. 정지하게 되면은 이제 감소하게 되면은 물은 가고 싶은데 얘는 쓰는 거죠. 물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속력은 증가 일정 감소, 4번이네요. 관성에 의한 현상이다. 관성을 나타내는 물체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이건데 이불을 두드리는 거는 이불한테는 힘을 준 거고 먼지는 힘을 안 준 거예요. 먼지가 관성 있는 거예요. 먼지가. 근데 흙만 날아간다. 이 흙에 움직이던 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채운 게 이렇게 수은에 관성이 있는 거고, 헐거진 망치머리 고정할 때 망치머리에 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망치머리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자루가 멈췄는데 망치머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타고 있는 사람이 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건 먼지가 관성이 있는 거예요. 먼지. 이불에는 힘을 준 거고. 1번이 답이고요. 자, 엘리베이터 바닥에 있는 체중계 위에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출발해 10층에 도착합니다. 처음에 속력이 빨라지다가 일정하다가 느려지다가 할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런데 엘리베이터의 몸무게를 원래 근데 나는 정지하고 있었는데 위쪽으로 이제 위로 가는 거거든요. 1층에서 출발이거든요. 그럼 나는 정지하고 싶은데 얘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밑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관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몸무게보다 더 나가요. 이때. 근데 이렇게 일정할 때는 원래 몸무게로 나갑니다. 근데 쓸 때 얘가 끼 위로 가다가 근데 나는 이미 올라가고 있던 애잖아.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는 쓰는 거야. 그럼 얘 안 눌러요. 약간 뭐 점프하는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그래서 A, B 구간에서는 힘의 크기가 0이다. 0인데 왜 0이냐면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0이 되냐. 잡아당기는 힘하고 중력하고 같으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0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합력이 0이다라고 하는 게 좋은데, B에서 C는 관성 방향이 위쪽이다. 위쪽이에요, 위쪽. 이 사람이 올라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라도 얘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5번 답이네요. 튀어 올라왔는데, 자, 충돌 직전의 속력은 충돌 직전보다 충돌 직후의 운동량의 크기가 줄었기 때문이다. 예상은 이건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군요. 철수 말 맞죠? 왜냐면 원래는 그러니까 이걸 뭐 완전 탄성 충돌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 어려우니까 어찌됐건 여기에 부딪히기 전 속력하고 이 부딪힌 후 속력이 똑같으면 똑같은 높이로 올라오죠. 근데 충돌 직전보다 충돌 직후 운동량의 크기가 줄었다. 맞는 얘기고, 운동량의 크기가 줄었다. 속도가 줄었다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건데, 충돌 직전보다 충돌 직후 운동 에너지가 줄었다. 뭐 이것도 괜찮은 건데, 속도가 줄었으니까. 충돌하는 동안 바닥이 미는 힘과 바닥이
공이 바닥을 미는 힘과 바닥이 공을 미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 이거는 항상 같은 겁니다. 이 크기는 같은 거예요. 안 달라요.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 힘은 항상 같습니다. 네, 철수 영이 말이 맞네요. 2번 답이고요. 문제가 많군요. 다 못하겠는데요.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 보여. 이게 다음에 할게 수업 시간에 숙제는 내공인으로 풀어와 주시고